그 길을 가시긴 하는데 매번 우리에게는 그때그때 불안이 생겨요. 근데 네네. 인생사의 중요한 숙제들이 그냥 던져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비마다 네. 큰 덩어리들이 오는데요. 매번 약간 색깔이 다른 새로운 숙제들이 던져지는 거지 더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더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어느새 훌쩍 커버린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귀한 조언 나눠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그날이 왔군요. 지금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희 채널은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예. 그분들의 바람은, 한결같은 바람은 이거죠. 아이가 성인이 되기만을. 20살까지 어떻게든 전력 질주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취업과 결혼이 점점 늦어지면서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한 저 때만 해도 대학 가면 어른, 재수학원 가면 아직 애. 맞아요. 네, 예. 길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근데 대학생은 펴도 돼. 학교 재수하면 피우면. 교육에 따라서 생각을 그쵸. 했죠. 예. 그러니까 얼추 대학생 됐으니까 또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어른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인이 그럼 18살에 주민증 나오고 술 마실 수 있으면 성인인가? 가 아니라 되게 부모님한테 여쭤봅니다. 언제부터 어른으로 보세요? 취업하고 결혼해야죠?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네. 근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30대 초반이 훌쩍 넘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점점 늦어지죠. 더 나아가서 결혼은 옵션이잖아요? 네네. 라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청년들이 네.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인기라고 하는 시기 늦어지고 있고요. 또 거꾸로 1318이라고 얘기하지만 대개 우리 사춘기, 성적 제2차 성징이 나오는 건 5학년 2학기 정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고 중2까지 애가, 특히 여자애가 2차 성징이 안 보인다. 네. 그럼 병원 찾아오죠.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청소년기가 한 10살, 11살부터 시작해서 30세까지. 또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산다. 내지는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애들 키우고 이런 부분들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품 안에 두고 지내시는 그렇죠. 부모들이 굉장히 늘다 보니까 예. 네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지만 네네. 그럴 수가 없는 네. 경우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살고 그리고 취업이나 결혼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 막연한 불안감이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라는 것을 인지적으로는 알지만 네네. 머리로는 네네. 가슴으로는 아직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게다가 문제는 부모님이 보기에도 세상이 너무 험해요. 경쟁도 너무 강하고 네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치 10달 다 채워서 나와야 좋지 예. 일찍 나오면 애가 약하잖아요 하듯이 가급적 많은 걸 갖춰서 내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점점 더 강해지다 보니까 네네. 이런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제가 가끔 교수식당에 밥 먹다 보면 우리 병원에 교육수련부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인턴 레지던트 관리하시는 우리로 치면 교장 선생님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한숨 푹 쉬면서 가끔 전화 받는 거예요. 네. 인턴 선생님들 부모님들한테요?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힘든 데만 돌리냐. 와. 예. 사실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투표 이렇게 해가 자기가 표를 받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힘든 데를 돌 때도 있지만 좀 쉴 때도 있고 얼추 균등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되시니까. 애가 힘들어하니까 예. 위험하니까 막 그런 그러니까 성인에서 같이 사니까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한테. 애는 스트레스 받고 네네. 재밌어요, 즐거워요가 아니라 징징거릴 수밖에 없으니까 엄마의 마음에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든 찾아내서 전화를 네. 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하면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게 초중고 때 이 아이한테 어떻게든 뭔가 많이 해줬던, 헌신하고 돌봐줬던 이 관점이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은 전 그래서 아이가 원래는 사춘기 때 사춘기를 지내면서 반항하는 거 있죠. 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두 가지 단어 되게 본능적으로 일어난 청소년기의 심리거든요. 이 분리개별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성인기까지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엔 되게 합리적으로 안에 있으니까 되게 편한데? 아이 마음속에. 예, 라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수능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시키는 대로 살면 되게 편하고 좋은데 네네. 내가 굳이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 엄카 쓰고 밥 다 해주고 네네. 그러니까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 애들이 대학교 1, 2학년 정도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는데 예를 들면 분당, 서울 지역은 국가에서 말씀드릴게요. 분당이나 일산에 사는 애들 제일 큰 꿈은
네. 학교 앞에 자취하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1시간 반 정도 처음 등하교 해보니까 예, 예.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막 정말 졸라서 저 대학원 준비할게요. 뭐 이러면서 아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해서 앞에 원룸이나 이렇게 아니면 약간 2학기 때쯤 기숙사에 넣어주기도 네네. 하고 그러면 한 1년은 못 버텨요, 애들이. 다시 돌아가요? 집이 엄청 편하거든. 맞아요. 그런 수능이라는 거를 어.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어.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네. 부모가 먼저 스텝백을 해줘야 돼요. 뒤에 한 발 물러서서요. 그게 뭐냐면 네네. 젖뗄 때 내지는 공갈 젖꼭지 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애는 계속 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의미도 없는 일이고 애 예, 뻐드렁니만 나게 되니까 오히려 조금 울고 좀 힘들 때도 조금씩 예. 아이를 젖꼭지가 아닌 먹는 거, 씹는 거, 다른 거로 바꿔주잖아요. 네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이 아이가 6살, 5살일 땐 8대2 정도로 부모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아이는 그죠. 한 2%, 20%의 책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 중1, 중2 된 다음부터는 한 7대3, 6대4? 좀 이제 네가 좀 네 책임지고 네가 원하는 학원, 네가 요거 한번 하고 싶으면 하고 마지막 책임 부모님이 지셔야죠.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됐다 하면 이제 한 3대7, 4대6 애가 뒤로 빼주지 않으면 애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이 넘었다. 예. 한 2대8, 3대7 예. 이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좀 뒤로 일부러 빼주고 그 불안을 내가 안고 있어야만 예. 아이가 자기 영역을 확보하겠죠. 아, 그 불안을 내가 안고 있어야. 예, 왜냐하면 부모 마음 안에 학생답다라는 말이 되게 이상해요. 학생답다요. 학생답게 지내야 되는데 네네. 근데 웃긴 너무 놀아도 싫어하고요. 너무 공부만 해도 싫어해요. 그게 몇 살이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공부만 하고 자기 일만 하면 얘는 연애도 하고 놀러 다녀야 되는데 그걸 맞아요. 안 해요. 왜 너는 연애도 안 하냐고. 예, 예. 이러다가. 그리고 이쪽에 너무 놀기만 하는 애면 야, 그리고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좀 학교는 좀 가야 되지 않니? 그럼 도대체 머릿속에 있는 그 학생답다라는 예, 예. 뭐 젊은이답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이게 육각형 인간이 나오는 거죠.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격도 좋고 뭐 부모님한테 싹싹하고 자기 일도 잘하고 예. 대외 활동도 하면서 취미 예. 활동도 하고 연애도 하는 예. 다음에 친구들한테 인기까지 있는 거의 그 불가능 아닌가요? 그렇죠. 그 세치가 엄친아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예, 예. 그 육각형 인간이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환상 속에 바라고 있을 때가 참 많죠. 네. 그래서 하나씩 더는 그 스텝백의 첫 출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계기들이 와요. 그거는 네. 아이가 30이라고 그러면 요새 애 네. 늦게 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제일 큰 이유를 설명하는 게 첫 아이를 너무 늦게 낳아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둘째를 낳았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될까 고민 때문에 네네. 그것 때문에 주저하시죠? 이제 주저하는 게 네네. 되게 많지. 이미 이제 우리는 내 마지막 아이가 30대 중반쯤에 네, 낳게 될 그렇습니다. 때가 네. 많으니까 애가 20, 25 이렇게 됐을 때 이미 난 60. 근데 우리나라의 퇴직 연령 50대 초반, 뭐 자영업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내 노후도 감당이 못하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내 노후 문제가 걸리게 네네.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또 하나의 이슈는 우리 부모님. 네. 예전 같으면은 환갑잔치라는 걸 네네. 했는데 지금 환갑잔치라는 게 없죠. 없죠. 그리고 80에도 쌩쌩하시죠. 네. 근데 지금 80대 초반인 분들이 40년생, 39년생들이시거든요. 전쟁 때 태어나, 일제 때 태어나 전쟁기를 겪은 영유아를 보낸 분들이에요. 이분이 쌩쌩해. 그럼 우리는 최 굶진 않고 자랐고요. 예. 다음에 백신도 다 맞았고요. 영양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네. 아마 90까지 살 것 같아요. 네. 내 노후가 하나 있고, 네. 다음 이제는 노쇠해지기 시작하는 부모를 내가 또 돌봐야 돼요. 마주하는 우리 부모님이 나이 드심을 또 그쵸. 보고 있는. 그러면서 예전엔 내가 그분들의 돌봄을 받았는데 그렇죠. 내가 그분들이 나한테 자꾸 의지하는 게 생겨요. 예. 전화하시고 병원 가야 된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 거겠니? 예. 야, 뭐 아니면 하다못해 인터넷이 안 된다. 저는 지금 40, 50대에 갖는 제일 문제가 불안의 삼중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의 삼중고요. 네. 첫 번째는 일단 내 몸이 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 걸 느끼는 거. 네. 그다음 내 인생 어떻게 감당할까? 예. 내 노후.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애가 다 자란 것 같은데 여전히 애들이 불안해. 아직도 있어요. 저것들 어떻게 하지? 예, 아직도 취업 걱정, 결혼 걱정은 그러니까 있죠. 공부를 해도 문제, 아예 안 하고 있어도 문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위를 보면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하지? 요새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저도 친구들 만나면 요양병원, 요양원 어떻게 되니? 간병인들은 어떻게 네네. 구하니? 이런 얘기 꼭 한 주제로 나오거든요. 네네. 30대는 나 하나 잘하면 됐고요. 다 했는데 지금은 세 가지 불안이 한 번에 돌고 있는 거죠. 위, 나, 아래 다 있네요. 예, 최근에 만났던 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제 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애 둘 있고요. 50대 초반이고 애들은 20살, 22살 뭐 이렇게 다 컸어요. 근데 직장에서 막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분이라 숨 박히게 살아서 제가 이건 숨통 트이는 게 제 일이거든요. 강제로 여행 가게 하고 그래도 될까요? 우리 애들이 네. 좀 둘만 있는데 아, 애들 어른이다. 엄마 없으면 더 좋아한다. 드디어 친구랑 여행도 좀 다닐 수 있게 되고 쉬는 날 온전히 자기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기 시작해서 호캉스도 하시고 정말 좋아졌는데 오더니 선생님 이번에 못 가게 됐어요. 왜요? 네. 했더니 아,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검진하고 계속 병원을 여러 번 가게 돼서 그거를 자기 월차를 다 두세 달치를 다 이미 잡아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애 둘이 대박나게 딸인데 대박나게 싸운다는 거예요, 요새. 집에서요? 예. 그래서 근데 둘째가 좀 불쌍해서 잘 챙겨주다 보니까 큰 애들로 삐치고. 섭섭하다고. 그래서 애들 때문에 제발 좀 나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니들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싸우면서 계속 엄마한테 징징징징 막 서로를 비난하고 엄마를 비난하니까 이게 다 큰 자녀인데도. 집에 와서 쉴 수가 없는 거죠. 와, 네네. 그러니까 하나씩만 있었으면 그래도 견뎠을 텐데 같은 시기에 세 개가 다 견딘. 그러네요. 불안의 삼중고네요, 정말. 그러니까 마치 저글링 하듯이 네네. 움직이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을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런 생각보다는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 연령대를 지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평범한 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때가 좀 힘들어요. 이전까지 30대의 삶의 고민은 1차 방정식이에요. 1 더하기 1은 2. 근데 일이 좀 많으면 힘든 거고 적으면 적고. 근데 지금은 3차 방정식이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것들을 거기다 변수도 너무 많고 물론 내 삶의 경험치가 있으니까 전보다는 30대 때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하지만 힘든 건 사실이죠.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직 아이가 유아 이 정도라면 이 고비만 이 시기만 지나면 나아질 거다 했는데 이게 계속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된다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네요. 막연한 환상일 때 더 불안감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신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대신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야. 네네. 근데 그때 어릴 때 배에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지금 숨쉬기 힘들고 누워 잠자기 힘든데 이게 뭐가 좋다, 이게 제일 좋냐고 말도 안 돼. 무슨 빨리 나서 애기 보고 싶어 이러지만 모든 효도는 3살 때까지 한다고 얘기하죠. 귀여운 거 그때까지고 한 5살 때부터는 저거 어떻게 하지 싶은 느낌 들고 초등학생 학부형 되는 순간부터 정말 와 이제 시작이다. 뭐 각오를 다지게 되면서 육아휴직하시고 그 길을 가시긴 하는데 매번 우리에게는 그때그때 불안이 생겨요. 근데 인생사의 중요한 숙제들이 그냥 던져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비마다 큰 덩어리들이 오는데요. 매번 약간 색깔이 다른 새로운 숙제들이 던져지는 거지 더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더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불안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 또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인가요? 그러니까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불안이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8차선 도로를 그냥 건너도 차에 칠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시험 전날 그냥 자겠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약간의 긴장과 약간의 불안은 어느 정도 우리 필요하다. 삶에겐 필요한 일인데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한 걸 제 책에 썼는데 어떤 배가 있다면 약간의 근심, 불안, 결핍 이런 건 마치 바닥짐 같은 거라고. 배에 이제 바닥짐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이제 그 배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흔들리지 않고. 네네. 기초공사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좀 깔고 가는 거죠. 네네. 제가 몇 달 전에 네. 아침에 좀 깨면 보통 약간 스트레칭하면서 커피를 머신 예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괜히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네. 순간순간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뭘 까먹었나? 네. 뭐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혹시 까먹은 뭐가 큰 게 있나? 돌아보니까 지금의 이 삼중고 딱 제 나이인데 최근 저는 얼추 대강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네. 뭐 없는 일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큰 불들은 끈 상태고 네네. 제 아이들도 그냥 자기 일 가고 있고 뭐 대학도 다니고. 예, 뭐 제 나이도 제 몸도 뭐 아주 나쁘진 않고 어머니 부모님들도 그냥 몸은 안 좋지만 그냥 그렇다고 막 큰일이 벌어져 있는 건 아닌 상태인데 뭔가 자잘하게 불안해. 예. 그때 제가 점검하고 느낀 건 불안은 없을 수 없다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도리어 큰 게 있으면 나를 이렇게 무겁게 해가지고 쭉 가게 해주니까 자잘한 걸 안 느껴도 되는데 이게 큰 문제들이 얼추 좀 이렇게
없는 상태가 되니까 예, 예. 이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일 평온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 잔잔바리들이 괜히 막 머릿속을 이렇게 네. 이번 주에 뭐가 있지? 미리 네. 해놔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있죠. 미리 있는 원고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괜히 찰랑찰랑하는 걸 느끼고 있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럼 잔잔바리들, 걱정들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안 느끼던 소음이 우리 절에 들어가서 앉아서 풍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생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게 해결되는데 그렇다고 막 싫고 겁나는 게 아니라 깨달았던 거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인간의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나라는 사람의 생체 실험을 통해서 그냥 아, 얘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경험했어요. 커피도 마시기 전이었거든요. 네. 커피 좀 마시고 뭐 음악 좀 듣고 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리고 게다가 어제 있었던 사건 사고를 핸드폰 좀 보고 나니까 에이, 떠올려주고. 이런 대단한 사건들에 비하면 뭐 나는 내 인생은 괜찮네라는 예. 생각을 했죠. 그럼 자기마다 그 방식, 불안을 다스리는 뭔가를 찾아야 되나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불안이라는 것과 걱정이라는 것으로 한번 나눠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과 걱정을 나눠서, 네네. 일면 제가 오늘 여기 촬영하러 올 때 네. 한번 뭐 염려 정도지만 몇 시에 떠나면 되지? 그렇죠. 생각을 미리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죠. 사실 비 올 확률 80%는 우산 챙기고 이런. 근데 그 과하면 우산 5개 갖고 다니는 거고 과하면 여기 12시부터 앉아 있는 거고 걱정이라는 건 인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니까 머리로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될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지 막 경우의 수 쫙 쓰고 여행 갈 때 이만큼 갖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불안은 내가 위험하다고 내 몸의 반응성이 올라가는 거. 심박수가 갑자기 80에서 100개로 막 뛰고 네네. 내 몸의 반응성을 높여서 빨리 도망가거나 빨리 싸울 수 있게 네. 뭐 입이 바짝 마른다든지 아니면 속이 살짝 쓰리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몸에서 반응이 올라가는 거. 사람에 따라선 불안 반응이 먼저인 분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달라요? 예, 약간 이렇게 나중엔 다 비슷한데 살짝 몸에 긴장 먼저 오는 분들 있죠. 별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때 찾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빠졌나? 생각해 보시면 우린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해결법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네요. 다르니까. 예. 예. 생각이 많은 분은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고치면 되죠. 고친다기보다도 우리 저 오늘 얘기하는 거 열심히 들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예, 적용도 해보시고 책도 같은 거 보실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생각으로 네네. 하는 게 걱정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먼저 해보면 좋은 일이죠.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몸이 먼저 반응한 분들이 있어요. 네네. 뭐 조금만 신경 쓰면 얹혀서 밥을 못 먹겠어요. 그런 분들 있죠. 예, 조금만 긴장하면 입이 타요. 화장실 자주 가요. 이런 분들에게는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해도 생각은 별로 저 고민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몸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한테 뭐가 좋을까요?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명상, 네. 뭐 요가도 있죠. 네. 필라테스 같은 데가 정적인 네네. 운동, 그러니까 동적으로 막 뛰는 거 말고 참선도 있을 거고 호흡법들 하는 수많은 것들이 결국 나를 정적으로 만들면서 내 마음과 몸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강제적으로. 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이왕이면 이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키워서 최대한 좋은 상태로 우리 둥지를 떠나길 바라죠. 그럼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선물은 뭐냐면 대기자 TV